방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그게 그 65도에서 2, 30분 중탕을 시키는데 온도에서 끓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고, 이제 회사들은 중탕기가 따로 있고 기계가, 가정에서는 65도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솥에 좀 넓은 솥에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글 수 있는 온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65도 정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병조리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을 유리병이나 내열 그런 병 같은데 끓여도 되는 병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65도 이렇게 그 사진 중탕 보시면 알아요. 그냥 넓은 솥에다가 물 좀 붓고 그걸 끓이면서 그 병에 담긴 식초를 병에다가 뚜껑을 연 채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65도 정도로 이제 끓으면서 끓는다는 표현보다는 65도 정도에서 한 20분 두면 그 안에 이제 균들이 죽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일반 집에서 만들 때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만 막아줘도 됩니다. 주둥이까지 공기 없이 채운 다음에 뚜껑만 막아주면 그 안에서 남은 초산균들이 약간의 발현을 하지만 이제 그대로 이제 죽어요. 늙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숙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 조상님들은 이렇게 했대요. 그 시절에도 그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표면에 초산균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보리인가 벽시 같은 거 아니 겉보리 아니 쌀 안에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쌀이 있는 채로 아니 쌀 그게 정리하기 전에 그걸 덮는답니다. 그걸 막 덮어서 쬐겁잖아요. 그걸 식초에 확 부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뜨거우니까 그 초상균들은 표면에서 발현을 한댔잖아요. 그리고 벼는 뜨잖아요. 그러니까 막 벼를 달궈서 온도를 높인 다음에 그걸 식초 표면에 확 부으면 그 순간 이제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그 초상균들은 죽고 나중에 벽실을 건져내면 된다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해가지고 막 전열기로 2시간씩 표면에 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 표면만 데펴서는 얘네들도 뭐 밑으로 숨거나 이제 좀 그러나 봐요. 그리고 표면에 많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초상균이 그 중간이나 뭐 이렇게 없다는 건 아닌 거여서 그 주로 표면에 모여서 이제 발효 활동을 한다는 거지 그 중간이나 뭐 그런 건 없다는 건 아니어서 아마 괜히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정점일 때 이제 좀 알고 거기서 며칠 후에 주둥이까지 꽉 채운 다음에 그냥 막으면 그냥 대려 일종의 그것도 뜸들이는 거라고 보면 나머지 담 발효도 이루어지면서 숙성되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요. 근데 지금 그 병입을 해놓으면 토사균이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안 죽지요. 아니 제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식초를 담을 때 그게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까지는 강한 놈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 좀 약한 놈들은 죽어요. 늙은 놈들도 죽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강한 놈들은 2달 정도까지는 종초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초가 별게 아니라 막 발효 중인 식초인 거예요. 코로나도 내가 코로나균이 있을 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열흘이나 2주 지나서 내가 코로나를 앓은 적은 있지만 내 안에 균이 없으면 내가 감염시킬 수 없잖아요. 숙성된 식초는 코로나 균이 없는 사람, 그냥 옛날에 알았던 사람. 정초는 코로나 균을 현재 보균,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달이나 2달 사이 지금 발효 중인 식초는 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술에 부어주면 이렇게 정초. 또 그렇게 해서 양이 늘잖아요? 그럼 이건 막 많은 양의 정초. 그러니까 정초라고 해서 특별히 아닌데 대신 이제 그 정초, 그러니까 바로 식초가 만들어져가지고 숙성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럼 그 초상균이 있겠잖아요. 그것도 정초일 겁니다. 근데 한 달, 2달까지는 그 약하게나마 수는 적지만 강한 놈들이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2달 정도 숙성시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걸 종초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올해 2달 이상 지난 거는 종초 사용은 안 되는 거네요? 안 되고요. 보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는 그 숙성된 식초 정초라고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돼요. 근데 다행히 됐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 초상균이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술에다가 정초를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초상균은 없지만 그 안에 환경은 산성 환경이 됐잖아요. 산성 환경. 그러니까 그 산성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건 효모균밖에 없어요. 그 내산성이 있는 건 젖산균이나 효모균. 그 외에 잡균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살지를 못하거나 죽거나 증식을 못하는 채로 그냥 비활성화된 채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공기 중에서 효모균들이 초상균들이 잘 내려앉아주고 여기 이미 어느 정도 산성 환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식초, 오래된 식초를 가지고 하는 건 보산. 그 술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기 중에 초상균이 내려앉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외로 초상균이 많습니다. 초상균이 의외로 많아요. 뭐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저희가 술 배울 때 술 만드는 양주장하고 식초 만드는 공장은 뭐 몇 킬로 이상 안 떨어지면 초상균이 날아가서 뭐 술을 전부 다 식초 만들어 버린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액면들을 믿었었는데 정초를 유지하려면 계속 뭔가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그 식초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술을 주기적으로 그 먹이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씩 막 정초를 1년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방금 저 어떻게 하면 정초를 안 죽이고 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뭐 최소 겨울에도 한 25도 정도 집안 온도 유지해 주시면서 계속 술을 부어주시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렇게 쭉 가져가실 수 있으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실지는 모르겠다. 뭐 차라리 저같이 식초업자들한테 이제 봄에 늦봄에 하나 사가지고 한 병, 두 병도 아니고 한 병이면 됩니다. 한 병 사가지고 막걸리 5병 정도. 이제 저희 1.5리터 파니까 이제 5, 6병. 근데 처음에만 그러고 나중에는 3배 쓰시면 돼요. 3배. 처음에만 저는 2배로 쓰시라고 그러거든요. 성공을 하기 쉽게. 그러니까 1.5리터 파는데 2배면 3리터 쓰잖아요. 막걸리로 치면 750ml고 안 그러면 가급적 쓰지 마시라고. 그러고 이제 위에 부분만 다른 걸 쓰라고요. 청주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냐. 제가 이제 많은 분들 겪다 보니까 양조장마다 좀 다른가 봐요. 그 보통 양조장들에서는 찐쌀 쓰거든요. 찐쌀. 그게 뭐더라? 생각이 안 나요. 그 포대에 쌀을 쪄가지고 누룽지처럼 막 꼬들꼬들한 그런 걸 갖다가 씁니다. 근데 이제 술 만드는 기술 차이인지 몰라도 이제 어느 분이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앙금이 분홍색으로 변한대요. 네? 아니야. 그 앙금이 식초가 돼가면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늘 오래 두면 분홍색으로 약간 상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앙금도 뭔가가 팽화미 토사 구팽한다 그러잖아요. 산악계를 삶는다 그것처럼 삶은 찐쌀 팽화미를 저희 동네에 들어올 막걸리도 그거 씁니다. 팽화미 받아가지고. 근데 같은 팽화미를 써도 잘 못 만드는 데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앙금이 분홍색으로 변하면서 약간 변질이 되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물질이 없고 그러면 더 좋은 식초 만들어진 데 있잖아요. 근데 앙금까지 좀 이상해진다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위에 맑은 술만 쭉 따라 나오는 건 쓰시되 밑에 떡져 있는 앙금을 굳이 흔들어서 쓰지는 마시라. 그런 거고 나중에 직접 현미식초나 백미식초를 만들어서 드시려면 만들어서 드실 때는 앙금을 쓰세요. 왜냐하면 아까 사과를 즙을 짠 거하고 그 과일 직접 만든 거하고 맛이 다르겠잖아요. 그 곡물 식초도 앙금을 쓰시는 거하고 그 앙금을 안 쓰시는 거하고 맛이 또 틀립니다.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앙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식초는 더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막걸리는 앙금을 쓰시되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로 이렇게 처음에 종초를 불려가실 때는 그냥 깨끗한 술만 750ml 술 따르면 500ml 정도가 깨끗하게 그냥 따라 나오는 앙금 쓰시고 떡져 있는 앙금 흔들어서 쓰실 건 없다. 이제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처음에는 아니 사람은 30%라고도 말하고요. 3배라고도 말하고 대충 30%면 뭐 3배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아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요. 저희는 그러니까 처음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종초 1에 막걸리 2. 예, 그럼 이제 3이 되잖아요. 3. 그럼 이제 여튼 내가 만들었다는 경험이 한번 쌓였잖아요. 그 종초가 3이 됐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종초가 3이면 3배 술은. 그러면 종초가 3이면 9잖아요. 술이. 그럼 12.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라는 게 처음에 종초를 한번 만들면 나중에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식초가. 여름 한철 만들면 에헤이 했는데 처음에 2배, 그 다음에 3배, 그 다음에 그 많은 양의 3배. 그러니까 이제 여름 한철만 만들어도 1년, 2년 먹을 식초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초를 어떻게 하면 1년 내내 안 죽이고 살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늦봄에 만들어서 초가을까지 그냥 자연 온도 그대로만 쭉 만드시면 뭐 이제 진짜 처치 곤란합니다. 식초가 나중에는. 그러면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종초를 만드시면 종초는 그 숙성 내가 먹을 숙성시키려고 하는 종초보다 빨리 쓰셔도 되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근데 내가 한 달 만에 식초가 완성이 돼요. 우리 항아리를 만들면. 근데 굳이 한 달을 기다릴 거 없단 말이죠. 한 보름이나 20일 만에 막 발효 중인 그 식초를 그냥 종초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주기가. 어쨌든 술반 식초반인데 어쨌든 그 술도 초상균이 먹을 거고 거기에 있는 초상균도 증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숙성을 시켜서 응용할 것은 그 발효기간을 채우되 종초를 막 늘려가면서 양을 불릴 때는 그 기간을 짧게 잡아도 된다고요. 한 달 발효돼야 숙성 들어갈 식초를 한 20일 마음 급하면 보름만 해도 그냥 절반만 해도 그걸 종초로 쓰셔서 또 불리고 하시면 양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럼 여름철이 식초가 잘 된다고 하시면 몇 월부터가 그러니까 몇 월부터가 아니고요. 식초가 30도가 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은 25도가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다른데 그렇다고 25도에서 안 되냐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25도에서 되는데 최적은 아니지만 좀 더디지만 발효기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발효가 이제 30도에서 이제 막 왕성하게 됐다면 조금 덜 왕성하고 기간이 길어지지만 이제 그 식초는 된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술은 저온에서 하면 기간도 길어지면서 좋은 식초가 되지만 차라리 식초는 차라리 고온에서 좀 빨리 하는 게 그래가지고 숙성을 들어가는 게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식초 효과는 1년짜리 식초가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식초는. 그러니까 약으로 먹으려고 했을 때 정도는 굳이 3년, 5년짜리 식초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식초가 약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고요. 이제 맛으로 볼 때는 제가 3년, 어쩌다 보니까 5년짜리도 있는데 확실히 그 오래되는 맛은 좋더라고요. 어우 진짜 식초 맛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3년 정도,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이니까 식초든 술이든 발효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서 높은 온도까지 발효는 그 범위가 높으면 좋은 술, 좋은 식초가 됩니다. 또 식초는 잘 모르겠다. 식초는 고온이 좋고요. 술 같은 경우에 그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서 높은 온도까지 그러니까 온도에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맛이나 향, 그 겪을 수 있는 그런 일교차가 크면 뭐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달아지는 것처럼 온도도 그 범주 오르낼 수 있는 그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발효는 좋고 길면 길수록 좋고 근데 식초는 발효기간보다는 차라리 숙성기간이 더 이제 맛을 좋게 하고 좋더라고 말씀드렸지만 식초는 과발효되면 안 됩니다. 과발효. 그러니까 식초는 발효되면 항아리 보관해도 되나요? 항아리 보관하셔도 되는데 그 항아리 밀폐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 되면 산도가 좀 빠지고요. 물은 안 되더라도 이제 알코올도 휘발되지만 초산도 휘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알코올도 있어서 이를 빼주는 이유가 완전 발효도 없고
거기서 또그 발효되는 동안 알코올도 휘발되고 초산도 휘발도 되고 해서 그냥 넉넉히 이를 빼주는 겁니다. 그냥 알코올 도수에서 이를 빼주면 식초 도수가 산도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굳이 항아리에다 보관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어쨌든 걸러야 돼요. 앙금이 있는 채로보다는 이제 나중에 걸릴 때가 되면 걸으실 때 이제 랩이 필요해요. 랩이 두 종류인데 큰 항아리 다 됩니다. 그 10cm인가 15cm인가 랩이 있어요. 요만한 랩. 그 랩으로 일단 항아리 둘레를 막 감아요. 랩으로 항아리 요 둘레를. 그럼 이제 그 항아리 둘레가 랩으로 팽팽하게 감겼잖아요. 그럼 이제 50인가 60인가 또 제일 큰 랩이 있습니다. 그 랩을 그냥 뚜껑 삼아서 이렇게 덮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랩하고 랩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이 그 항아리는 숨쉰다고도 하지만 그 숨쉬는 걸 빠져나가는 건 별로 없고 이제 그 항아리 뚜껑하고 그 밀폐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제 그 항아리를 랩으로 작은 랩으로 감아서 이쪽을 하고 이거 넓은 랩으로 뚜껑처럼 덮고 이렇게 이제 칭칭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또 그 작은 랩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한 요 크고 넓은 랩으로 한 10겹 정도 해주면 아니 랩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워. 일이 많은데 10겹 해주시고 그러고도 좀 불안하면 뭐 이제 그 정도는 되는데 그러면 되면 또 이제 무슨 비닐 테이프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 밀폐가 되면 좋아요. 그 뭐 수리든 만들어진 다음에는 과발효도 안 좋고 산소를 만나는 게 안 좋아. 술이든 산화되는 게 쥐약이에요. 술도 식초도. 그 다음에는 무조건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처음에 막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까 해가지고 막 다 한다. 막 그러고도 불안해서 또 막 비닐 덮고 막 그 무슨 밧줄 같은 얇은 고무줄 같은 거 막 그걸로도 감고 또 혹시라도 몰라서 뭐 무거운 거 눌러놓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경험해보니까 아까 그 랩 한 10겹? 이렇게 해가지고 10겹 정도 씌워주고 그 위에다 이제 뭐 나무나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밀폐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런 정도로 좀 무게감도 있고 이제 공기가 직접 안 닿는 정도로 해주면 이제 그 정도로 밀폐가 되더라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뭐 그런 초상들이 좀 적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 물로 만드는 초상들인데 어쨌든 산소가 가서 다 죽여버리면 식초를 만드는 중이나 물을 만드는 초상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뭐 이제 괜찮습니다. 어쨌든 근데 가급적이면 뭐 집에서 많은 양이 아닐 때는 그냥 페트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페트병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몇 달 쌓아 올리시면 또 그러기도 한데요. 식초 경우에는 이제 사람 따라 달라요. 저는 저온창고보다는 수능 저온창고가 좋습니다. 근데 식초는 차라리 사계절을 겪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덥고 춥고. 페트병에 넣어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액은 액대로 또 지가 사계절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흑초, 가고시마 흑초가 우리보다 뭐 낫냐 못 나냐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가고시마 흑초는 온도 이 편차가 작아요. 그 해안가에 이렇게 막 항아리 엄청 그 이제 마무리 되시고요. 막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혹시 제가 거기가 따로 연락처를 안 적어드렸는데 뭐 유튜브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루 뭐 반나절짜리 강의 왔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면 연락을 주라고 전화번호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 연락을 전화 주고 메일도 주고 하는데 제가 진짜 나중에 연락드리면 그때 알려주시겠다고 했던 거 주시겠다는 자료 주신 분 못 봤습니다. 뭐 지금 학교에 시험 기간이 중에서 제가 지금 회의를 들어가야 하면서 그 주시겠다는 자료 안 주시고요. 메일로. 그럼 제가 메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주시겠다는 자료 좀 메일로 보내주세요 해도 안 주시고, 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집에 간 다음에 전화로 연락 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또 연락 드려보면 뭐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시고, 제가 겪은 것도 있지만 거꾸로 제가 받는 입장이 되고 보면 아이들이라도 한번 강의 나갔다가 그때도 전화번호 줬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 그냥 초신자들이 만약에 오셔서 그냥 들어서 좋았던 분들은 그냥 그 정도로 하시고, 집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집요하신 분들,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회장님이나 진짜 꼭 알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뭐 블로그나 유튜브 오셔서 그 정도 수고는 좀 하셔서 봐주시고 연락을 주셔요. 그냥 드리는 게 어려워서가 아닌데 저도 힘들고 또 제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제가 나중에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도 뭐 이 하나만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제가 하고 알아들 수 있는, 많이 고민하시거나 공부가 좀 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좀 그런 거 부족하신데 막 의욕만 앞서가지고 연락 주시면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의 수고를 좀 해주시고, 꼭 묻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근데 제가 죄송하고 저도 아쉽습니다. 좀 더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뭐 저도 서툴렀습니다만은 개성에 뭔가 도움이 되시고 얻어가는 게 있으시면 좋겠고요. 예, 나중에 또 이제 혹여 기회가 되시. 그리고 제가 창피해서 안 보기를 바라는데 안 보기를 바래요. 좀 창피해서 진짜 유튜브 같은 거 처음에 막 거꾸로 돌려놓고도 하고 막 트름도 하고 막 별 이상한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 드렸던 말씀들이 거기에 더 많은 내용이 있고 거기서 그걸 다 못 뽑아냈으니까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거기 보시고 제가 나중에라도 이제 거기 더 추가를 해서 올리면, 초정지 같은 건 없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정리돼가지고 혹시 올리게 되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노대환 강사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